안녕하세요. 발달장애를 주제로 논문 리뷰를 할 인천대학교 황희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자폐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운동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인데요. 그렇다면 먼저 발달장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는 주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정신적 장애와 또는 신체적인 장애를 통틀어서 말하며 발생 요인으로는 유전적인 원인, 후천적인 뇌 구조 손상, 환경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데요. 발달 선별 검사에서 해당 연령의 정상 기대치보다 25%가 뒤처져 있는 경우를 발달장애라고 합니다. 발달장애는 크게 지적장애와 자폐 스펙트럼 장애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는 지적 기능, 적응 기능 등의 문제가 있는 장애로 지능지수 IQ가 70 이하이며 기능적인 결함이 발달 시기 동안 시작되어야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문제를 보이고 언어와 의사소통에 장애를 동반하며 집중된 관심사로 반복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이 장애는 경증에서 중증에 이르는 광범위한 정도의 다양한 증상이 있어 스펙트럼이라고 불립니다. 이 중 저의 주제에 맞는 자폐에 대하여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티즘 스펙트럼 디스오더, ASD, 즉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제목의 논문에서는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와 강한 유전적 요소 및 기타 원인과 관련된 반복적인 감각 운동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매뉴얼의 약칭인 DSM-5에 의해 진단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징후 및 증상은 다음 표와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 상황에 걸친 사회적 의사소통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을 보입니다. 여기에서도 세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회적, 정서적 상호성의 결핍입니다. 두 번째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의 결함입니다. 눈맞춤과 바디랭귀지의 이상 또는 몸짓의 이해와 사용의 결함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를 발전, 유지 및 이해하는 데 결함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관심, 활동 패턴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네 가지의 세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정관념적이거나 반복적인 운동 동작, 물건 사용 또는 말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동일성에 대한 고집, 일상에 대한 융통성 없는 고수 또는 의식화된 언어 및 비언어적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강도나 초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제한되고 고정된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환경의 감각 측면에 대한 비정상적인 관심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진단받으려면 먼저 초기 발달 기간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적인 결함의 하위 영역 세 가지 각각에서 과거 또는 현재의 어려움에 대한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반복적인 감각, 운동, 행동의 네 가지 예시 중에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 논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포괄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의 운동 능력, 사회 능력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입니다. 연구 대상은 6에서 11세 사이로 이전에 IPA에 참여한 적이 없고 ASD 진단을 받았으며 시각 및 청각에 또 다른 2차적인 장애가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포괄적인 신체활동은 Fundamental Movement Skill 인 FMS를 개선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12주 동안 주 2일 하루 1시간 동안 적용했습니다. 달리기, 점프 등의 다양한 수준의 즐거운 활동을 포함한 워밍업 동작 후 FMS 향상을 위한 동작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운동 기술을 평가하는 도구로는 대근육 운동 능력 평가인 TGMD3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첫 번째 이동 기술은 어린이가 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신체의 유연하고 협조적인 운동 능력을 측정하며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기술은 효율적으로 던지기, 타격 및 잡기 운동을 보여주는 운동 능력을 측정하며 7가지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 결과 ASD를 가진 그룹과 전형적인 발달 그룹 모두 IPA 프로그램을 진행한 후에 기본 동작 기술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 논문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구조화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자폐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입니다.
5에서 8세 사이의 ASD 아동 50명을 대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을 무작위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했고, 중재 프로그램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필요를 요하는 구조화된 신체활동으로 12주간 일주일에 2번, 1회 60분, 총 24회 진행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준비 및 워밍업에서 10분 동안 시각적인 카드를 받고 장비를 준비하며 조깅을 합니다. 두 번째는 5명씩 한 그룹으로 나누어 공놀이 기술을 배우고 선생님을 따라 공놀이 연습과 게임을 합니다. 세 번째, 전체 그룹 운동 활동으로 공 운동인 협동 게임을 20분 동안 합니다. 마지막 15분은 쿨다운 및 보상 활동으로 교사 및 파트너와의 인사, 보상받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칭찬 스티커와 같은 보상 시스템을 포함하였습니다. 또 운동을 끝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아이가 이에 대해서 반응을 했다면 상호작용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사회적 기술에 대한 표를 보시면 12주간의 신체활동 프로그램 개입 후에 실험군의 사회성 점수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향상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결과는 구조화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자폐아동의 사회성 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두 그룹 간의 사회기술 결과에 따른 그래프를 보아도 신체활동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높은 향상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그룹 간 비교표에서 볼 수 있듯이 프로그램 중재 후에 신체활동에 참여한 그룹이 참여하지 않은 그룹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보시면 참여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참여한 그룹의 향상 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결과 12주간의 신체활동 프로그램 후에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에 비해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능력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논문을 통해서 신체활동 프로그램이 자폐아동의 상호작용과 운동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신체활동은 자폐아동에게 나타나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운동 능력에도 긍정적인 향상을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은 바로 운동이겠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